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부흥에 대한 그 정책 의지를 상당히 갖고 있고 뭐 코스피 5천 가능하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 분분한데 결론적인 거는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코스피 지수 어느덧 3,1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유동성 랠리에 미처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포모 심리가 강할 텐데 지금이라도 가는 말에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쉬어가는 쪽을 보고 내 차례를 기다려야 할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최근에 시장이 약간 유동성 장세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략 2020년도와 좀 유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00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 코스피 그 월봉입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린 게 월봉 차트인데 이거는 3,100을 돌파하기 전 차트예요. 근데 그 최근의 흐름이 이렇게 여기 그 12월 달에 지난해 12월 달에 저점 찍고 이렇게 좀 올라온 모습이고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제 여기 보면 제가 그 지표가 보면 DMI 차트거든요. ADX DMI 차트인데 그 DMI가 10 이하로 저점 찍고선 쌍바닥 찍고 이제 30일 올라오면 본격적으로 달리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60일 넘어가면 과열인데 이런 비슷한 흐름이 2020년도에 있었어요. 이때 코로나 장세 때. 그리고 21년도에 30을 넘어가면서 더 이제 3,300까지 3,310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요 상황이 지금 모습을 보면은 중간에 좀 약간 눌림이 있더라도 조정 좀 눌림을 딛고선 3,300을 뭐 돌파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그런 움직임이고 그리고 코스닥을 봐도 코스닥도 아직은 이제 어저께 이제 800을 갔었죠. 어저께 장중 이제 800을 종가로 찍었었는데 비슷한 면이다. 이제 이 12월 말에 DMI 플러스가 10 이하로 떨어져서 저점을 찍고 20년도 때 그랬죠. 코로나 때. 그리고 나서 이제 30을 돌파하기 전이에요. 아마 이거 좀 더 올라와서 30 목전에 있을 텐데 이게 돌파가 되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60까지는 다 이제 달릴 수 있는 모습인데 그 돌파했을 때 당시 모습이 이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강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올라간 거는 올라갔지만 이 중간중간 부침이 좀 있었어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갈 때 좀 강하게 그 옛날에 이때 당시가 이제 BBIG로 해가지고 그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종목들 이제 가장 핫하게 올라갔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이때가 이제 코스닥이 먼저 빠진 이유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2차전 종목도 이제 급락세 나타나고 이때가 저기요 그 오스탄 임플란트 횡령 사건 터진 해입니다. 1월 달에 첫 거래일마다 터지면서 시장 급락세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그널 그 사이클 오면서 이제 시장이 그 코스닥 많이 빠졌었는데 그 지수가 많이 빠졌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코스피가 3,100을 간 상황인데 그러면 대략 21년도 그 여기 어깨 부분 정도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도 좀 이 위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2,900선이 대략 지난해 7월, 그러니까 7월 정도 고점, 6월 정도, 6월 7월 정도 고점인데 그 정도만 가도 한 850선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800선밖에 안 됐고 그리고 21년도 이전 고점 이때가 이제 그 2000년대 급등할 때 시절인데 일단 950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현재 흐름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고객 예탁금 추이고요. 어제까지 보면 64조였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64조가 넘어갔고 오늘 보니까 65조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략 그러면 22일 기준 되겠네요. 22일 정도 기준 될 건데 일단 제가 6월 20일 기준으로 일단 끊어왔고요. 그 6월 20일 기준으로 고객 신용 잔고 대비 고객 예탁금 비중이 30.8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고 여러 군데 얘기하는 것 중에 한 지표 하나가 시장의 저점과 고점의 시그널을 보는 중에 하나가 신용 잔고 비율이거든요. 신용 융자 비율인데 고객 예탁금이 그대로인데 만약에 신용장가 늘어나게 되면 이 비중이 올라가겠죠. 보통 그래서 이게 30 이하는 시장의 저점이고 40에 육박하면 고점 신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너무 과열되게 신용량가 급증하게 되면 이 비율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신용잔고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0에서 계속
그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30 밑으로 떨어질 때 있고 30을 살짝 31이 안 된 30일 미만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만큼 고객의 이탈금이 빠르게 지금 최근에 요 각도보다 이게 더 가파르죠.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 최근에 이거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65조에 간 상태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3,000을 돌파하고 3,100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 비율이 그 저점 수준이 있다. 그 과열이 아닌 저점 수준에 있다는 그게 좀 특이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어제 선생TV에서 정리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저랑 이제 요 내용이 공유가 돼서 비슷한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2020년도, 21년도 때와 현재와의 비교를 보면 현재는 지금 고객 유탁금이 60조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신용잔고가 이제 융자가 19조에서 20조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당시에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42조 매도하다가 이제 21년도 1분기부터 본격 유동성 장세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때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외국인들 좀 4조 하이닉스 많이 사고 있는데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은 지금 최근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당시에는 차익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할 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3,000을 돌파할 때 당시는 신용잔고가 25조였고 지금은 이제 19조, 20조 약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신용잔고가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40% 안팎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그 30.8 정도 되니까 이제 보통 35가 넘어가게 되면 조심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40이 육박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지금 30.8 정도 되니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뭐 주변 자금들도 상당히 지금 주변에 많이 있고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의 당시에는 비투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현금 들고 주식을 산다는 거죠. 과도한 비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조정을 받아도 좀 조정폭이 크지 않게 그런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지금 코로나 당시의 유동성 장세와 현재 유동성 장세 약 차이는 있지만 지금의 제가 요거 기준을 보는 이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40% 35를 넘어서 40% 육박하는 시점까지는 계속 크게 그러니까 시중된 종목 쉽게 팔아서는 안 되고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크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투자자들은 상당히 유동성 양상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해 조심을 하고 또 이게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고 이제 새 정부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불과 연초만 해도 지난해 연말 연초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비투자하는 걸 경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선거가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드디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빠르게 올라온 것이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 장세였다고 하면은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 날 뭐 개인 투자자들이 1조 4천억씩을 사는 것처럼 개인들도 동참하는 유동성 장세이고 일례로 주사 에너빌리티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고 오늘은 4%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5만 5천 원까지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끌고 올라와다가 5만 5천 원 이상부터는 개인들이 막 레버리지도 덤벼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도 급등 나왔는데 추가 더 급등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막 달라붙고 뭐 이런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개인들도 지금 초반에 시장 들어왔을 때는 뭔가 좀 중소형 종목보다는 큰 대형주에 먼저 자금을 넣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당시 많이 빠지고 저점에 있는 종목보다도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을 지금 좀 따라붙고 있는 그런 건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단기적으로는 종목폭이 아주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고요.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게 24일자, 그러니까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기준으로 요 12일선 볼리너 밴드 상단을 뚫었어요. 요렇게 되면은 다시 이 볼리너 밴드 안으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 과열입니다. 그리고 ADX DMI 같은 경우도 ADX가 지금 계속 과열권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과열권입니다. 과열권에서 과열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아마 요 안으로 좀 들어오려는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보이려고 할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근데 다행인 거는 요 DMI가 아직 완전 과열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안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늘 현대차가 급등 나왔잖아요. 현대차라든가 현대차 그 기아라든가 그렇게 그 대형주 안에서도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늘 강세 나왔던 이유도 그런 것이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자동차, 금융, 원전, 조선, 방산, 인터넷 이렇게 있고 코스닥은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반도체, 피부 미용, 엔터 콘텐츠 이런 식의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원전, 조선, 방산, 인터넷 여기가 지금 굉장히 다 급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도 SK 하이닉스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가고 그 뭐 한미 반도체도 오늘 좀 올라왔지만은 그 신고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도 올라간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거고 바이오는 대체로 코스피 쪽에서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정도 지키는 정도 선이고 셀트리온 뭐 못 올라갔죠. 그래서 한미약품부터 해서 이제 큰 바이오 쪽에서는 못 들어갔고 배터리 종목들 이제 저점에서 이제 좀 다시 좀 반등 나오는 정도 수준이고 자동차 현대기아차 관세 이슈 때문에 못 올라갔는데 지금 그 현대차 그룹의 지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수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그 미국의 그 통상 그러니까 그 관세 협상하러 간 그 팀이 자동차랑 철강 쪽에 그 관세 그 무관세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포스콜린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 작년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기아보다 현대차가 좀 더 견조한 이유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좀 더 안 빠지고 기아를 윗꼬리가 쭉 달렸지만은 현대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라서 그래서면은 지금 3,100까지 왔을 때는 기존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건데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어제 배터리가 들어왔고 오늘은 이제 자동차 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어떠냐 보면 어제 이제 이것도 볼륨이 상당히 뚫었어요. 뚫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이렇게 타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속성이 있거든요. 올라가더라도 5일선과 볼륨밴드 이게 12일 볼륨밴드 선인데 이 안에서 놀아요. 근데 이게 오버하게 되는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어제 오버했습니다. 뚫었고 오늘 들어왔죠. 이제 누리더라도 이 정도 선인데 아직 그 ADX DMI 지표를 보면은 이제 30을 둘 다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이제 ADX랑 DMI가 동시에 30을 넘게 되면은 어떤 시세의 시작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고점을 뚫은 그 갭으로 나오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거는 상당히 높아지고 여기는 과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코스피 안에서는 좀 덜 오른 자동차라든가 배터리 쪽, 특히 이제 자동차를 그런 쪽에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 못 올렸으니까 뭐 매수도 가능할 거라 보는데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그 맥커리에서 내년도 영업이익 뭐 68조에 27년도 영업이익 90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놨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 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HBM 시장에서는 사실상 그 SK 하이닉스가 거의 장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캐파가 거의 다 하이닉스께 다 나간다 그러고 그리고 HBM4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워낙 퀄리티 기준을 높여놓은 바람에 마이크론이나 HBM 그 삼성전자가 퀄테스 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 쪽에 그 파운드리 쪽에 그 임원이었던 분이 이제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제 그 소속 연구원이었던 분한테 말씀하신 거를 어제 그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새벽에. 미국 현재 출장 가고 계시거든요. 미국 현지에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보내주셨는데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열심히 해서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하이닉스 가만히 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도망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른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하이닉스의 퀄리티 그 품질이 워낙 높여놓은 것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 마이크론 지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HM4에서 그좀 퀄테스트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수준의 퀄테스트 받기는 어렵고 그 시장에서도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선두 기업 거의 독점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제 5% 급등 나왔는데 오늘 또 급등 나왔어요. 장중에 거의 30만 원 가까이 30만 원을 그 가까이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만약에 맥커리 전망이 맞다 하면 지금도 싼 겁니다. 근데 손이 잘 안 나가죠. 저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싼 맛이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환매수, 그러니까 환율 베팅할 때 삼성전자 사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신고가하고 사상 최고가지만
조정이 좀 나오면 좀 살고만한 거는 하이닉스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코스닥에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950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그게 이제 1000을 넘어가기는 그건 잘 모르겠고 비슷하게 지금 3100까지를 만약에 코스닥 간에 코스닥 키마치를 한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950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이 시초가 상위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골라보자는 거죠.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2부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반등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에 에코프로 B 이런 종목들이 어제 급반등 나온 게 시청 상위 종목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공매도도 많고 올라갈 때 환매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쇼커버링 같이 일어나서 큰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작은 종목들이 따라가는 흐름도 있고 거고 로봇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알테오 정보에서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에 가려면은 바이오 2차 전지가 가야지 가는 거고 오늘 반도체도 안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관심 있게 보시고 피부 미용 종목들이 신고가에서 좀 조정받는 흐름이라서 요거는 좀 설별적으로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종목들도 최근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부터 해서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쫓아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엔터 쪽에서는 좀 세 종목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신고가에서 좀 눌리는 모습인데 아직 움직이지 못한 게 제어웨이프 엔터니까 산적으로 못 간 종목을 찾으면은 뭐 제어웨이프 엔터가 이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종목들도 소부장 쪽에서는 2배 이상 올라간 것도 있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6월 18일 기준으로 다른 방송에서도 2차 전지 주가는 바닥이다. 그래서 만약 2차 전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제가 이제 4분기 때부터 2차 전지만 갖고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제 좀 타 섹터로 좀 포트 이동을 일부러 해서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내면서 버티자 이런 결론 말씀드렸는데 6월 18일부로는 2차 전지 섹터가 주가 바닥에 나온 거로 판단이 돼서 바꾸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것도 실익이었고 반등 나올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 이런 의지를 드린 거고요. 2차전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라든가 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엔터 쪽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대한 부흥에 대한 그 정책 의지를 상당히 갖고 있고, 물론 어제 아쉽게도 우리가 MSCI 관찰 대상국에선 지정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MSCI에 편입될 때는 로드맵들을 정부에서 제시할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주식 공약들이 뭐 공정한 시장제도 확립과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과 외국인 투자권 개선들 이런 것들이 MSCI에 포함되는 것들이라서 이런 공약들이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향후에 우리가 MSCI 편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뭐 코스피 5천 가능하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 분분한데 결론적인 거는 뭐 상법 개정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펀드메탈이 단기 성장이 뒷받침되다는 얘기들을 뭐 5천 갈 수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라는 펀드메탈 개선 없이는 코스피 5천 달성 유한하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펀드메탈이 같이 맞물리는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뭐 향후에 뭐 5선도 가능하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이제 KB에서 뭐 연말에 3,700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와서 그거 보고서 오늘 조정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시장이 보는 눈높이가 지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6월 18일 기준이긴 한데 이 코스피 인버스랑 고버스에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6월 18일 기준으로 코스피 이제 고버스죠. 고버스랑 코스피 코덱스 인버스 요게 이제 6,690이라고 유입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가 5,626억 썼어요. 그 중에서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몸매캐트 코스피 3,000 하락배트 인버스 거래 폭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또 어제 3,100 뚫었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손실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인버스 지금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지수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는 기준가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수가 5% 올랐다가 지수가 5% 빠지면 0이 아니라 손실이 더 나요. 이게 횡보를 하는 순간 손실이 계속 그냥 지수는 그대로인데 손실은 뭐 20% 30%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장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타점 잡고 단기로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거를 장기 투자에서 물렸다가는 정말 답 없는 수가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해가 말씀드린 이걸 갖고 있는 이유가 인버스 쳐다보지 마셔라. 물려도 지금 여전히 주식을 이제 상방으로 보시고 하는데 다만 코스피는 좀 과열됐으니까 코스피 안에서도 좀 아직은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고 투자하시고 코스닥에서 이제 바이오 2차전지 뭐 엔터 이런 거 가야 되니까 그 안에서도 좀 아직 너무 과열되지 않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 모멘텀이 가까이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